되겠다라는 등식을 만들어내야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즉 몇 x는 2x는 a 플러스 b다예요. 자,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지. 양변을 2로 나눠서 2분의 a 플러스 b. 이게 바로 등차 중앙 x 공식이에요. 근데 써놓고 보니까 되게 낯익어. 2분의 a 플러스 b. 어디에서 본 것 같아? 많이 보던 식이지? 어디에서 나오는 식이야? 무슨 개념에서 나오는 식이다? 산술 기압 평균. 자, 산술 평균과 꼬리 같네? 이렇게 좀 적어놓고 가세요. 앞으로요, 조합 평균과 꼬리 같네, 기압 평균과 꼬리 같네,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외우려면 같이 연계해서 외우란 얘기예요. 아, 등차 중앙 x는 산술 평균 구하는 거랑 꼬리 같구나. 자, 어쨌든 요 밑줄 친 부분 두 번만 읽으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등차 중앙 x는 시작! 등차 중앙 x는 2분의 a 플러스 b. 한 번 더. 등차 중앙 x는 2분의 a 플러스 b.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등차 수열을 효과적으로 배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좀 공부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다음 문제를 풀어봐. 출제자가 이렇게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뤄라는 조건을 줬을 때 우리는 그 수를 A, B, C라고 놓아야지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지수가 많다는 건 모르는 게 그만큼 많다는 거지. 와, 이 경우에 문자가 3개가 사용됐네? 심지어 합을 구했더니, 저 세 숫자의 합을 구했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역시 문자가 3개나 사용이 됐어요. 이건 문자 너무 많이 사용된 것 같아. 등차 수열의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 초항을 A라고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놓고 문자를 풀어야지. 자, 문자가 이제 몇 개 사용되고 있습니까? 2개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합을 구해봤더니 3a 플러스 3d 문자가 몇 개가 사용되고 있다? 2개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스텝 3까지 갑니다. 3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말 나오면 앞으로는 어떻게 푸냐면 중간에 a라고 적고 a-d,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문자가 총 몇 개 사용되고 있어? 2개. 그런데요, 합을 구해버리면 마이너스 D 플러스 D 서로 상쇄돼서 합이 몇이 됩니까? 3A가 돼서 문자가 1개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뤄라는 문제는요, 이 합이 되게 중요해. 저렇게 배열을 해서 합에서 이점을 갖는다. 이게 요런 패턴 문제의 핵심 포인트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개념을 이용해서 응용된 개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가운데를 A로 나눈다. 왜 가운데를 A로 놓아야지 우리가 핵심적으로 써먹을 합의 표현에 유리하다요. 자, 5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A 씁니다. 그러면서 A-D, A 플러스 D 이렇게 양쪽에 붙여주시고 다시 A 마이너스 몇 D? 2D A 플러스 2D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짝수계야. 3개, 5개 문제가 없는데 선생님 4개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어떻게 푸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가요. A 놓고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써주고 얘 하나를 뛰어넘어 없애버려. 즉 공차가 몇이 되는 겁니까? 2D가 되게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쓸 거야? A-3D A 플러스 3D 공차가 2D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3번은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까? A 씁니다. 지워버리고 A-T와 A 플러스 T만 살려주고 2D씩 차이를 내야 되니까 A-3D, A 플러스 3D, A-5D, A 플러스 5D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10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선생님이 등차 수열 항 3개 나오면 항상 사망 사이의 점화식, 가운데항의 2배는 앞뒤항 합한 것과 같다라는 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라고 설명드렸죠. 식세운데 그 다음에 답이 없죠?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수원부터 여러분은 슬슬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수원 솔직히 생소할 뿐이지 개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 그 뒤에 나오는 개념들도 다 비슷해요. 어디까지? 기하 벡터까지. 확통은 좀 특이해. 걔는 많이 달라. 수학의 영역에 들어가기 되게 독특한 녀석이지만 이과 미적분이든 기하 벡터든 수투든 수원이든 모두 다 사실 양의 문제야. 공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개념이 많이 나오느냐, 폭발적인 개념의 증가수의 문제지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상급 문제가 이때부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에다가 수학 상하, 특히 상의 개념이 결합이 되면 상급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수학상 엄청 중요해요 라고 강조하는 게 수학상이 약하면 그럭저럭 점수를 낼 수는 있어요. 2등급까지는 만들 수 있어 노력하면. 근데 1등급 최상위권 점수는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자, 이 문제가 그런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세정수 ABC에 대해서 ABC와 B의 제곱, C의 제곱, A의 제곱이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BC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두 개의 식을 만들 수 있어. 식 불러볼까? 시작! 2B는 A 플러스 C라는 식과 두 번째 식 시작! 2C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이다라는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식을 가지고 A, B, C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죠.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생각해야 돼요. 미지수 몇 개입니까? 3개예요. 식 몇 개입니까? 2개예요. 미지수가 식보다 많네요. 우리 이런 문제 뭐라고 배웠습니까? 수학상에서 미지수가 식보다 많은 방정식 부정방정식이라고 배웠어요. 부정방정식은 상급 개념이에요. 즉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수학 1에서 필요했던 개념은 등차 수열의 사망 사이의 점화식 개념이면 가운데항의 2배는 앞뒤항 합한 것과 같아. 그냥 이 개념으로 끝났어. 수학 1의 역할은. 지금부터는 전부 다 뭐다? 수학 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부정방정식은요. 미지수하고 원래는 식이 3개여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식을 메꾸기 위해서 조건이라는 게 붙습니다. 라고 했지. 어떤 조건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다? 실수 조건 아니면 정수 조건이 항상 붙습니다. 라고 했죠. 이 문제는 실수 조건 문제입니까? 정수 조건 문제입니까? 정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족한 식을 대체할 수 있는 정수 조건이나 기타 조건에 관한 걸 이용해서 답을 내야 돼요. 요 조건 보이고 또 하나 뭐가 보여? 예, 이 빨간색을 이용해서 부족한 식 하나를 대체해야 합니다. 그래, 서로 다른 세정수 ABC A는 0과 10 사이에 있구나 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자. 식이 2개가 나와 있지.
와, 식 2개 너무 불편하다. 나 문자 하나 죽여버릴 거야. 문자 하나 소거시켜가지고 식 하나로 만들면서 적어도 미지수 3개짜리 문제가 아니라 미지수 2개의 식 하나짜리로 만든 다음에 부정방정식 풀 거야 생각했어요. 그럼 장례식을 치러야지. 장례식을 치를 땐 1번이 장례식을 치르기에 좋아? 2번이 좋아? 1번. 얘는 A의 제곱을 구할 수는 있지만 A를 구할 수 없어서 불편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 A, B, C 중에 누구의 장례식을 치러줄까? 누구를 없앨까? 생각해야 되지. 누구 없애면 좋을까? B를 없애면요. B는 2분의 A 플러스 C에서 분수가 나와. 너무 어려워, 분수는. 그럼 누굴 없애면 좋을까? A? A는 없애면 안 돼요. 써먹어야 돼. 그래서 C밖에 없는 거야. 논리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C는 2B-A로 대체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 식에다가 2B-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을 적습니다. 2배의 4B의 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이므로 2A의 제곱 마이너스 8AB 플러스 8B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이므로 A 제곱 마이너스 8AB 플러스 7B의 제곱은 0이다 라는 AB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있어요.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7B, B, 마이너스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네요. 결국 A는 몇 나오겠습니까? 7B 혹은 A는 B 이렇게 나오지. 둘 다 답과 관련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버리는 거 하나 있지? 누구 버려야 돼? 두 식 중에 버리는 식은 A는 B다라는 이 식은 버리고 가야 돼요. 왜? 전제 조건에 서로 다른 세정수 A, B, C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써먹어야 돼요. 자, 이제 A가 등장할 차례죠? A는 0과 10 사이에 있는 정수랍니다. 그러면 B가 몇이 되는 수밖에 없어? B는 어떤 정수? 어떤 정수가 들어가야 0과 10 사이에 놓을 수 있어? 1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A는 7. 그래서 여기에 와서 C 구합니다. B는 1이고 A는 7이니까 C는 마이너스 5가 되네요. 그러므로 A, B, C 구하세요 하면 A는 7, B는 1, C는 마이너스 5. 세 개 모두 곱하면 마이너스 35. 요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요. 예, 이제부터 수원의 어려운 문제는 전부 다 수원의 기본 개념에다가 수학 상위 개념이 결합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래 있는 문제 우리 또 같이 한번 풀어보자. 우선 문제 보고 얘기해봐. 이 문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념. 무슨 개념이 보여? 뭐가 보여? 문제에서 나 무슨 개념 꼭 써줘야 되는 거 알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해봐. 개념의 제목 수학상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왜? 문제에서 3차 방정식의 근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계수 K를 구하래. 이처럼 근 얘기하다가 계수 구하라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기 위해서 나는 먼저 근을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와,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세근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 A, A-T, A 플러스 D 이렇게 표현하면 좋죠. 그리고 이런 표현의 장점은 얘를 더했을 때 곱했을 때 어떨 때 장점이 있다? 더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얘를 모두 다 더한 세근의 합자리에 뭐가 보입니까? 세근의 합자리에 15가 보여요. 2차 항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세근의 합이 다요. 그래서 봤더니 3A는 15. A 몇 나옵니까? 5가 나와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하면. 근데 중요한 건 이 A는 한 근이라는 거야. 즉 5가 한 근이라는 얘기는 이 자리에
5의 세제곱 마이너스 15 곱하기 5의 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105는 0이다 라고 놓고 풀어도 등식이 성립한다. k에 관한 1차 방정식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양변을 몇으로 나눠준다? 5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25 마이너스 얘는 25에서 75 플러스 k 마이너스 21은 0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므로 k는 21에다가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50이니까 플러스 50 돼서 k는 몇이 나오겠다? 71이 나오겠다 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단원의 제목이 등차 등비 수열인데 조화 수열을 배운다고요? 예, 배워요. 자, 조화 수열은요, 등차 수열의 일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화 수열은 뭐냐? 하모닉 프로그레션이에요. 그래서 약자로 HP라고 씁니다. 그러면 왜 얘가 등차 수열과 관련이 있냐면 조화 수열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역수가 등차 수열일 때 원래 수열을 말함. 역수가 등차 수열일 때 원래 수열을 말함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네모 박스 친 부분에 이렇게 수가 나열이 돼 있어. 자, 수를 찬찬히 관찰해 보세요. 규칙성이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지? 분모에 있는 값이 계속 5씩 더해지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근데 얘는 등차 수열은 아닌데 가만히 봤더니 역수를 취해봤다. 역수를 취했더니 1, 6, 11, 16, 21 땡땡땡 이렇게 나와서 얘가 갑자기 무슨 수열이 되고 있다? 등차 수열이 되고 있다예요. 자, 이처럼 역수가 등차 수열일 때 우리는 원래 수열인 이 위에 있는 이 네모 박스 친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다? 조화 수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조화 수열의 정의예요. 자, 그래서 우리 좀 얘기해 보도록 할까? 만약에 야 A1, A2, A3 땡땡땡 AN이 조화 수열이야 라는 말이 나오면 이 얘기는 뭐와 동치관계가 되는 거야? 불러볼까? 시작!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땡땡땡 AN분의 1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역수가 등차 수열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조화 수열은요, 간접 수열이에요. 직접적으로 조화 수열 자체로는 풀 수 없다. 그러면 항상 누구의 도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등차 수열의 도움을 받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조화 수열에 관한 모든 문제는 역수를 취해서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풀어야 한다. 역수를 취해서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풀어야 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조화 수열 문제 풀이의 요령에 대해서 좀 얘기할 텐데 우리가 내일 조화 수열의 점화식을 가르칠 거예요. 선생님이 얘들아 외워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다 못 외워 라고 얘기하는 유일한 파트가 바로 조화 수열의 점화식 파트예요. 개수도 너무 많고 변형식도 너무 많고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래서 조화 수열은 점화식을 봐도 그냥 한눈에 이게 조화 수열이네 라고 보기 힘들어. 대신 조화 수열 문제는 모든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문제를 푸는데 문제 속에 그런데 A에는 절대로 0이 아니야 이런 표현이 보이면 조화 수열 문제일 확률이 90% 이상이야. 왜? 모는 0이 아니다? 분모는 0이 아니다. 저 A에는 역수를 취해서 전부 등차 수열로 바꿔야 되면 분모로 들어가겠지.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조화 수열 문제는 무슨 조건을 달고 다닌다? A에는 0이 아니다요. 그리고 조화 수열은요, 항상 역수를 2번 취해서 풀어야 합니다. 항상 역수를 2번 취해서 풀어야 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역수가 2번이 돼야 되는지 지금부터 문제를 이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수열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생긴 수열이야. 얘 수열이면 규칙성 있는데 규칙성이 뭐지? 잘 안 보이네? 막 고민하면서 봤더니 느낌이 좋아. 계속 홀수 자리에 4가 보여요. 그러면 여기 3, 여기 오니까 여기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1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 자리의 규칙성을 찾고 보니까 왠지 2가 뭐로 보이기 시작해? 2는 2분의 4로 보이고 1은 4분의 4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규칙성이 보이는구나 라는 이런 수열이 나왔어. 근데 얘 자체는 어때? 등차 수열 아니지? 그런데 얘를 역수를 취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4분의 5 이래서 역수를 취했더니 무슨 수열이 되더라? 등차 수열이 되더라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원래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부른다? 조화 수열이라고 부르고 조화 수열은 안타깝지만 역수를 몇 번 취해서? 2번 취해서 풀어야 되죠? 즉 이 자체로 풀 수 없으니까 우선 여기에서 역수 1 작업을 합니다. 역수 1 작업을 해요. 그래서 등차 수열로 바꿔 놓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수열이 원래 수열인 조화 수열 AN인 거야. 얘가 바로 AN이야. 그러면 얘는 무슨 수열인? 등차 수열이 되고 있지. 그런데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뭐라고 써야 돼? AN은 아니지. AN의 역수인 AN분의 1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나는 지금부터 이 등차 수열에 점화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반항을 만들려고 합니다. 얘기해봐. 공차 몇이야? 4분의 1. 그럼 몇 n? 4분의 n. 4분의 1 n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리고 뒤에 뭐 붙여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n자리에 1 넣으면 첫 번째 2 넣으면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가. 근데 내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건 an분의 1이야? an이야? an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역수 2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an은 몇이다? n분의 4다예요. 그러므로 a의 10 구하래요. n자리에 10 대입해서 답 내면 5분의 2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조화수열 문제는 무조건 역수 2번 취합니다. 왜? 조화수열이네? 이 자체로 못 풀어. 역수를 취해서 등차수열로 다 풀어낸 다음에 이제 다시 최종 답을 내려면 원래 상태로 돌려야지 이래서 다시 역수를 취해서 조화수열의 답을 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내일 조화수열 좀 더 배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